악재가 겹치면 뉴욕 증시가 또다시 급락했습니다. 고용지표 부진과 월가 은행들에 대한 검찰 조사, 소매 유통업체들의 실적 실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우는 114포인트, 1%가량 하락해 1782를 기록했습니다. 포스코와 롯데그룹의 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우 인터내셔널 인수전의 승자, 즉 우선 협상 대상자가 오늘 오전 10시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시장에선 인수 가격이 높은 포스코의 유력설이 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제공되는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가 올해부터 휴대전화 보조금을 포함한 통신업체들의 마케팅 비용을 매출액 대비 22% 이내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산 뒤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대폭 감면됩니다. 또 룸살롱과 산후조리원에서도 현금 영수증이 의무화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정시의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죠. 어제 옵션 만기일이라 걱정을 하긴 했었는데 오히려 코스피는 30포인트 이상이나 오르면서 1694포인트로 끝냈습니다. 장중에는 1700선을 터치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1700을 코앞에 두게 된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도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었고 옵션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쪽이 무난한 흐름을 보여준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수급이 좀 눈여겨 보여졌는데요. 외국인들이 옵션 만기를 맞아서 현 선물 그리고 코스닥까지 모두 사들이는 트리플 매수를 해줬습니다. 현물에서 약 한 700억, 코스닥에서 약 한 100억, 선물을 7,000계약 정도 사줬는데요. 무엇보다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어제 끝낸 양시장 지수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30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1694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도 형님이 가니까 동생도 갔습니다. 2% 이상 오르면서 520선 위쪽에서 끝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기관이 폭발적으로 사줬죠. 셀트리온 블록딜 감안을 하더라도 많이 사줬다는 결과인데 셀트리온 블록딜 포함을 하면은 800억 정도 어제 기관의 폭발적인 매수세가 코스닥 쪽에 유입이 됐었죠. 원달러 환율은 어제만 하더라도 15원이 빠지면서 다시금 1120원대로 내려앉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발 위기가 진정된 결과다. 이런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마감도 한번 쭉 보시겠는데요. 네, 일본과 대만이 2% 이상씩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도 오래간만에 2700포인트를 넘겼고요.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도 1600포인트를 위쪽에서 마감시켰습니다. 어젯밤에 끝난 뉴욕 증시 마감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네, 뉴욕 증시가 다시금 급락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많은 것도 조금 부담스러웠고 유럽 쪽에 계속해서 긴축 얘기가 나오는 것 역시 유럽의 성장세를 저해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뉴욕 검찰 측에서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포함해서 월가 대형 8개 은행에 대한 조사에 다시 들어간다라는 악재가 있었는데요. 이 같은 부담 속에 뉴욕은 다우의 경우 1% 조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는 어떨까요? 유럽은 그럭저럭 플러스로 마감이 됐는데 말이죠. 오늘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보셨다시피 뉴욕 증시는 악재가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급락하고 말았는데요. 유럽은 그나마 견조했지만 다우는 다시금 1700선 정도에서 조금 박스권을 그리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장 어제 또 급반등했었는데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지요.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에서 김학현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해외 증시도 조금 간밤에 뉴욕 증시 급락한 것이 있긴 하지만 진정이 되는 모습인 것 같고 국내에도 어제는 정말 주도주의 날이었죠. 신고가 내는 종목들이 또 주도주 내에서도 많이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되는 그런 섹터들은 계속해서 소외가 되고 있는데 건설, 포스코 그리고 두산그룹주들 좀 불쌍할 정도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시장이 그 업종 간 갭이 굉장히 상당히 크게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 업종 간 갭이라는 것은 이제 주도주와 비주도주 사이에서 크게 벌어지고 있는 양상들인데요. 이러한 현상들을 지금 당장의 시장에서만 보자면 굉장히 크게 벌어진 것 같지만 이러한 시장은 하나의 상승장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를 들면 지난 그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대세 상승장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대세 상승장은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주들과 두산그룹주 그리고 OCI 예전 이름으로 말씀드리면 이 동양제철화학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난 상승장을 좀 주도를 했었는데
지난 상승장은 2003년도에 3월 달에 저점을 찍고 2007년도에 고점을 찍은 상승장이었는데 이때 주도주들이 약 저점 대비해서 20배에서 30배 정도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한 25배에서 30배 가량 상승을 했고 그 후발주라고 볼 수 있는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이런 후발주들도 뭐 최소한 10배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이 발생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그때 비주도주 계열에 속했었던 IT와 자동차 종목군들은 대형주 기준으로 해서 약 50에서 7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20배에서 30배 상승하는데 비주도주인 IT와 자동차들은 50에서 70%밖에 상승하지 않은 거거든요. 네. 시장 자체가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로 약 4배 상승한 것을 감안한다면 네. 이 비주도주의 그 상승률 갭은 지금 시장보다도 훨씬 더 벌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뭐 지금 시장에서만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니라 상승장에서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상승장 메커니즘의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단기적으로 그 주도주와 비주도주와의 갭이 조금 그 시간적으로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뿐인데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적으로만 바라볼 것이고 향후에 앞으로 상승장이 계속된다면 주도주와 비주도주의 갭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지금 주도주와 비주도주 간의 그 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말씀이신데 뭐 단기적으로 오히려 줄 수 있다라고는 하셨지만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단기적으로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단기적으로든 중기적으로든 예. 단기적으로는 뭐 여기서 더 크게 벌어질 수 있지만 예.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시간인데요. 예. 이 시간상으로 그 최근에 한두 달간의 움직임을 보면 예. 주도주와 비주도주의 갭은 그 상당히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는 아마 줄어들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확대될 가능성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달 동안 약 20%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네. 반면에 기아차 같은 주도주는 오히려 한 2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네. 그래서 시간의 속도가 좀 빠른 감이 단기적으로는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갭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확대될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그 반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 업종별 저희가 주도주, 비주도주 갭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 향후 이 갭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급락한 다음에 어제 장중에 1700포인트까지도 찍은 바가 있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30포인트 쑥 올라왔다가 또 조금 조정받다가 어제 다시 30포인트 이상이나 끌어올리면서 오늘 정말 1700에 대한 안착 기대감까지 키운 상황인데 이제 뭐 반등도 해외 증시 분위기로 봤을 때도 그렇고 조금 어느 정도 나와준 것 같고 말이죠. 1700 근방이면은 전일은 특별히 코스닥 쪽의 기관이 거의 700억 정도 이상 정말 대규모로 사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겠다 싶어요. 예, 최근 시장의 그 코스닥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 거래소의 수급 상황을 같이 살펴보면 네. 뭐 이러한 현상들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철저하게 그 수급적으로 최근 시장의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이 시장이 그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날인데요. 네. 이날 수급 상황이 던져주는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외국인들이 무려 1조 2천억 원이라는 자금을 그 공격적으로 좀 매도를 하는 예. 모습을 보였는데, 이때 그 장중 지수가 한때 1625포인트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이 1조 2천억 원이 넘는 이 물량을 대부분 누가 소화를 해놨냐면,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이 네. 소화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투자자와 혹은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 시장을 피상적으로 보면서 그 생각하기를 결과적으로 이 단기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승리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저점 대비해서
종합주가지수가 4.3%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뭐 많은 투자자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얘기는 좀 확 달라집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뭘 팔았는지를 좀 알아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 외국인들은 그 전기 전자업종과 운수 장비 그리고 금융업에만 정확하게 9,455억 원을 그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럼 1조 2천억 중에서. 네, 1조 2천억 원 중에 뭐 대부분을 이 4개 업종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운수 장비라는 것은 이제 자동차와 조선 업종 2개 업종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 중 가장 크게 매도한 부분이 이 전기 전자 부분인데요. 네. 전기 전자 부분에서만 약 5천억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전기 전자 중에서도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를 좀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는데요. 네. 그럼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4.3%나 상승한 지금에 와서 보니까 과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한 종목들이 올랐느냐? 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예. 옆으로 그 그때 하락한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전일 뭐 삼성전자나 뭐 일부 종목들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음으로 뭐 많이 던진 그 금융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업이라는 건 사실 그 대부분의 시가총액의 금융 지주가 그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지주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뭐 우리금융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금융은 좀 많이 올랐지만 KB금융이나 신한지주 그리고 하나금융지주와 같은 종목들은 앞서 말씀드린 전기전자와 거의 그 유사한 차트 흐름을 네네.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전혀 올랐다고도 볼 수 없는 그렇죠. 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수장비업종도 보겠는데요. 예. 운수장비업종에서 자동차가 상당히 가장 양호합니다. 이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그 당시에 매도를 했는데 네. 이 두 종목은 이번 주에 한 6, 7%대 그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양호한 모습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그 외국인들이 1조 2천억 던질 때 오히려 그 50만 주를 외국인들이 순매수했거든요. 네. 뭐 주도주다운 모습이었고 주도주다운 수급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들은 약간 예외로 볼 수 있고요. 네. 그 조선 쪽들을 보면 뭐 현대중공업부터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날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모두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외국인들이 집중 매도한 이 4개 업종 중 자동차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혀 오르지 않았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그 당시에 비해서 저점 대비해서 4.3%나 상승한 지금 외국인들은 여전히 그 승자의 길을 걷고 있고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은 패자의 길을 걷고 있다. 이 패자의 길을 걷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 중에 일부가 지금 코스닥 시장으로 외국인과 맞붙을 가능성이 적은 코스닥 시장으로 좀 그 투자의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일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한 금액은 795억, 그러니까 800억 원에 육박합니다. 네. 이 코스닥 시장을 800억 매수한 거는 코스닥 시장의 규모 대비해서 상당히 큰 매수 물량인데요. 네. 지난 사이클부터 그러니까 2003년도 3월부터 제가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기간의 일일 매수량을 점검해 봤는데 네. 일일 기준으로는 뭐 두 번째로 가장 높습니다. 2007년도 4월 10일이죠. 이때 1,100억대 순매수를 했는데 이때는 뭐 지난 사이클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봐야 되겠고 예. 이번 사이클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물론 전전일 그 1,300억 원대의 순매수를 했지만 이 셀트리온의 그 블록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걸 그렇죠. 제외하면 이제 그 300억에 준합니다. 그래서 전일 그 800억 원 정도의 그 기간 순매수는 거래소 시장에서 패자의 길을 걷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을 회피해서 코스닥 시장으로 선회를 하면서 개인과의 싸움에서 승자의 길을 걷고 있는 이런 구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파는 그날 1조 2천억이나 팔고 떠난 그날 이제 좀 싼 걸 잘 잡아봐야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었던 개인과 기관 사실은 지금 놓고 봤을 때 자동차 섹터 외에는 딱히 수익을 못 거뒀을 것 같다. 그리고 중간에 조금 일단 실망한 그런 기관들은 지금 현재 코스닥 쪽으로 방향을 아예 바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중간에 같이 실패한 게 이제 패자가 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
개인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들은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겁니까? 개인들은 뭐 지금 뭐 일단은 뭐 패자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일단은 뭐 패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 결국 선택해야 될 길은 시장의 최강성 투자자의 바로 뒤에 위치한 길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자동차 쪽으로 붙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자, 큰 그림에서 보면 뭐 자동차 쪽이 가장 유망하다라고 여전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없는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 절대 강자의 상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 좀 관심을 기관 투자자의 바로 뒤편에 설 수 있는 이 코스닥 시장에 단기적으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역시나 뭐 주도주 중심으로 단중기 다 따진다 할지라도 역시나 그 놀이터는 주도주 쪽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조금 작은 그런 종목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들어봤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종목에 대한 얘기를 차트와 함께 설명을 잘 해주시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얘기를 그럼 좀 해볼까요?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아니면 자동차 쪽에서 또 좀 뭐 작은 그런 부품주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지난주까지는 철저하게 이 주도주 쪽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이 중장기 투자와 이제 그 단기적으로 좀 안정성을 많이 고려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은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을 고려를 하면서 몇 종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이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시장에서 그 단기 수익을 추구를 하자면 뭐 이쪽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네. 리스크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의 몇 종목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컴즈를 보고 계신데요. 이 SK컴즈는 SK그룹의 자회사로 최근에 그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의 모바일 기기의 혁명으로 해서 그 SK그룹에서 위상이 격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난 7일 같은 경우는 이 장대 양봉을 형성하면서 그 직전 고점 19,000원을 돌파한 게 지난 7일인데요. 네. 이날은 그 거래소가 폭락한 날. 예, 폭락한 날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고가를 그려나가고 있거든요. 이 기관 투자자의 대안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매수가는 19,000원대 초반, 오늘 진입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19,000원대 초반과 뭐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18,000원대 초반까지 해서 나눠서 좀 매수 타이밍을 설정을 하겠고요. 네. 리스크 관리가는 다만 좀 짧게 가져가겠습니다. 17,500원으로 직전 고점권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직전 고점권역, 뭐 이 권역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는 이렇게 좀 짧게 가져가는 전략을 권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저는 사실 뭐 다음 뭐 CJ 오쇼핑 이런 거하고도 비교해서도 좀 들어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는데 나머지와 유사한 단기적으로 좀 들어가 볼 만한 기관이 관심을 갖고 있는 코스닥 쪽의 종목을 한번 볼까요? 아니면 정말 구제하기 조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러나 정말 싸긴 확실히 싼 그런 대형주 중에 하나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예, 대형주도 하나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가운데서는 포스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는 정말 근데 왜 안 오르는 겁니까? 이건 뭐 그 시장 전체적인 메커니즘에서 이 주도주와 비주도주와의 관계 그리고 중국 증시와의 더 연동성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포스코의 주가가 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간 쉬지 않고 20% 하락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기업 규모 대비해서 단기적으로 하락률이 상당히 과다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5조 이하인 기업이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 단기 낙폭 과대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투자 방식이거든요. 근데 작은 종목일 경우에. 예. 하지만 포스코의 시가총액은 이렇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40조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가총액이 10조 이상 되는 기업 같은 경우는 단기 낙폭 과대 시 그 시간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네. 한 달간 20%면. 그래서 빠질 때마다 물타기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지금 뭐 이 수준부터 매수 타이밍으로 설정을 하면서 계속해서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해 나가는 전략을 펼치고 뭐 단기적으로 반등을 한다면 약 10% 전후한 수익률을 목표로 해서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대우인터내셔널 오늘 확실히 그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지금 뭐 포스코가 유력시 되고 있다고 하죠. 롯데보다 더 조금 더 높은 인수가를 불렀다고 하는데 지금 뭐 현금이 많은 포스코이긴 합니다만은 대우인터 M&A 때문에 그 현금을 굉장히 많이 써서 사실 조금 우려스럽다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부분이 이제 최근 주가의 빠른 하락 속도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이미 선반영돼 있고 이 정도에서 잡아서 한 50만 원 정도까지. 예, 그 불확실성으로 최근 주가가 이렇게 빠르게 하락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것이 확실하게 정해진다면 이제 불확실성은 오히려 해소되는 주식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코스닥 쪽에서는 SK컴즈 그리고 거래소 내에서는 포스코 얘기를 차트와 더불어서 들어봤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에 있는 김학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를 바탕으로 개별주, 테마주 찾아보겠습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김진홍 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트레이드 증권 김진홍입니다. 네. 네, 오늘 처음 뵙는데요. 오늘 어떤 뉴스 바탕으로 해서 개별 테마주 찾아볼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뉴스는 금값 상승에 대한 뉴스가 되겠는데요.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또 나오더라고요. 네, 어제 사상 최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금값의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금 뉴스에서 지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는 금값이 조금 내리긴 했었고 최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조금 고평가 얘기도 있고 일부 세력들은 차익 실현도 하는 것 같던데요. 네,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온 부분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망설이고 있고 인플레 우려가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게 그러니까 앞으로도 당분간은 더 상승할 것이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오늘 약간 조정이 나온 부분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아무래도 테마주 느낌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요. 자, 뭐 금값 관련해서 금값이 뛰면은 고려 아연 얘기를 가장 먼저 하게 되는데 어제만 해도 한 6% 올랐죠. 최근 들어서 계속 올랐고요. 네, 아무래도 회사 자체도 좋고요. 그래서 제가 금 뉴스를 찾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고려 아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해외 금강 개발 등의 리스크가 높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투자에도 주의가 필요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뉴스는 금 쪽으로 찾았지만 금 테마뿐만이 아니라 회사 자체가 좋은 좀 그런 개별주 테마주 느낌으로 제가 찾아왔습니다. 고려아연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올랐는데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회사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회사 소개를 드려볼까요? 네, 우선 고려아연은 아연과 연 등 비철금속과 귀금속인 금, 은 등을 생산 판매하는 글로벌 재련 업체가 되겠고요.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우선 아까 뉴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값 상승에 따른 금 관련 테마주가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회복과 달러 약세로 상품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회사 자체로만 봤을 때도 성장성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는데 작년에 완공된 신규 퓨머 라인 가동을 하면서 올해부터 이제 판매량과 영업이익이 증가가 예상되겠고요. 내년에는 또 연정련 공장 및 귀금속 공장 증설로 외형의 성장도 이루어질 전망이 되겠습니다. 지금 증권사들 레포트들도 굉장히 좋은데 증권사 레포트를 뭐 100% 신뢰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 믿어야겠죠. 네, 지금 뭐 SK증권 같은 경우는 뭐 강력 매수 추천도 나왔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실적 기준 대비해가지고 지금 퍼는 6.6배고 PBR은 1.3배 수준인데 동종업계 최대 영업이익률과 ROE를 감안했을 때 현저히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이 회사의 명예회장님이나 그리고 뭐 상무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지금 작년 특히 올해 지금 지속적으로 회사 자사 주식을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전 좀 포인트를 더 많이 뒀습니다. 우선 회사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임직원들이 아닐까 하는데 이렇게 임직원들이 주식을 매입하는데 나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또 수급을 보시겠는데 수급 또한 좋습니다. 우선 외국인들이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기관도 급격한 매수를 보이고 반면에 이제 개인들은 팔고 있는데 좋은 수급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포인트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올랐습니다. 올라서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은 급하게 한 번에 다 매수하지 마시고요. 제가 매수 추천가를 20만 원에서 20만 5천 원 사이로 이렇게 레인지를 좀 뒀는데 네. 분할 매수로 하시고 오를 때는 좀 적게 사시고 눌릴 때 좀 20만 원 근처에서 많이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9만 5천 원이고요. 근데 또 리스크 관리상 21선 이탈할 때는 좀 50% 정도는 매도하셨다가 네. 좀 안정되는 거 보고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조금 길게 보면 23만 원.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좋기 때문에 너무 네.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길게 보셔도 좋을 만한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주봉상의 뭐 전고점이 지금 22만 5천 원인데 그거 정도는 조금 긴 호흡으로 본다면 충분히 넘길 수 있지 않겠나. 기업도 너무 좋고 금값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고려아연 얘기를 들어봤고요. 네. 자, 사실 고려아연을 제외하고 뭐 금 테마라고 했을 때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리스키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회사 자체가 괜찮은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꺼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한 종목 얘기만 좀 더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찾은 게 이제 MK전자가 되겠습니다. MK전자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반도체 회사, 저는 네네. 반도체 회사인데 지금 회사 자체에서 이제 원료 수급을 위해서 지금 2월 달부터 키르기스탄, 네, 발음하기 좀 힘든데요. 구리광산 탐사 작업에 착수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 테마로 같이 낀 것 같은데 이제 회사에서는 원료 수급뿐만 아니라 광산 개발을 통해서 직접적인 수익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렇게 뉴스를 뿌렸는데 그 덕분에 이렇게 같이 테마에 낀 것 같고요. 근데 회사를 이제 다시 소개해드리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금뿐만 아니라 회사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는 반도체용 본딩 와이어 전문 생산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금값 상승에 따른 금 관련 테마주로 같이 낄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010년 반도체 경기가 계속적으로 이제 좋다라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을 많이 움직이는데 이 MK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반도체 경기 호전 지속으로 외형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원재료 가격 안정으로 마진율도 전년 대비 개선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MK전자만의 또 특징으로는 나노퍼시픽 인수로 지금 탄소 나노튜브 사업 진출이 되는데 긍정적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고요. 또 하나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우선 수급이 금년 3월 이후에 기관이 지금 매집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네.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지금 수렴 이후 확산 패턴이고 상승 이후 정고점 지지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장 시작할 텐데 오늘 시장이 조금 안 좋죠. 오늘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눌리고 있는데 오히려 약간 매수 기회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매수를 어느 정도 가격에 하면 좋을런지 가격적인 얘기만 끝으로 좀 들어볼까요?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군요. 네. 우선 매수가는 6,000원부터 6,600원 사이로 이렇게 저는 하여튼 매수할 때 분할 매수를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분할 매수로 6,000원부터 6,600원까지 좀 가격이 최대한 낮을 때 많이 사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손절가는 5,800원, 목표가는 1차 7,000원, 2차로는 8,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 테마로도 볼 수 있는 이제 막 끼어든 MK전자 얘기를 들어봤고요. 뭐 거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고려아연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김진홍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월 14일 금요일 우리 주식시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급락한 것이 조금 껄끄러운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 초반부터 약세로 지금 출발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뉴욕에서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포함해서 월가 대형 은행 8군데에 대해서 뉴욕 검찰이 조사에 착수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유럽에서 스페인에 이어서 포르투갈도 역시 20억 유로에 달하는 긴축안을 공개를 했지만 이런 각국의 긴축 움직임이 또한 유로존의 성장세를 오히려 저해할 수도 있다.
저는 좀 안 좋은 분석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뉴욕 쪽에서는 지표가 좋지 못했었는데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많이 나온 것도 역시나 좋지 않은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유럽과는 달리 뉴욕은 마이너스로 끝났고 다우는 1%가량 조정세를 보였는데 우리도 뉴욕과 비슷한 보폭을 보인다면 오늘 1%가량은 내리면서 출발할 듯 싶습니다. 나스닥 선물 분위기도 좋지가 못한데요. 오늘 시초가 분석해드립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8포인트가량 빠지면서 출발하네요. 1685포인트, 아마 1686 정도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곧바로 다시 강보합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522선 정도이긴 한데 끝자리 수가 약간씩 바뀌면서 약보합, 강보합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네요. 자, 전반적으로 다 파란불인 것 같죠? 일부 롯데쇼핑과 KT 그리고 기아차, SK텔레콤 정도만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아차 무섭네요. 31,450원까지 올라옵니다. 어제 장중에 31,250원까지 올라왔었는데 오늘 아침 200원 더 뜁니다. KT가 1.5% 정도 제법 시장 대비 괜찮은 상승폭을 보일 뿐 포스코가 또 약간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45만 7,500원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총 종목들 한번 보죠. 삼성전자 81만 원 안착에 무섭게 곧바로 다시 하회하는 모습이고 현대차 어제 좀 많이 상승폭을 보여줬었는데 거의 6% 이상, 6% 가까이 급등했었죠. 오늘 아침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하루 만에 반등을 했었는데 상장 사흘째를 맞는 오늘 다시금 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신한지주, KB금융 어제다 5% 내외로 올랐었는데요. 많이 오른 만큼 또 곧바로 토해내고 있습니다. 은행주들도 연일 계속해서 차곡차곡 올라가는 모습은 좀 보기 힘든 것 같네요. 한국전력도 어제 4%대 급등했었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곧바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LG화학이 어제 장 초반은 굉장히 좋으면서 기록적인 가격대까지 보여줬었는데 장 후반에 힘이 좀 없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아침에도 힘이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비스도 어제 현대차 가면서 함께 좀 갔었는데 오늘 0.5% 정도 소폭 내려오는 모습이네요. 현대중공업도 어제 LG화학과 더불어서 약간 낙폭이 있었는데 시장 대비해서 오늘도 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밀리는 모습입니다. 어제 대형 IT주 다 갈 때 LG전자가 혼자 조금 소외받는 듯한 그런 인상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오늘도 큰 폭의 상승세는 아니지만 오히려 오늘은 조금 1%가량 위쪽으로 움직여주는 모습입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어제 3.5% 정도 많이 올랐었죠. 하이닉스도 거의 한 4.5% 올랐었는데 LG 디스플레이, 하이닉스 모두 다 1% 내외로 다 빠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오늘 어제 사실 개인들 힘으로 올렸다 이렇게 봐야겠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는 CB 물량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우리금융도 2% 이상 밀리고 있고 지주에서 LG도 1% 이상씩. 오늘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은 기아차, KT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삼성전기도 굉장히 견조합니다. 15만 원대 지금 거의 한 1,000원 정도 모자란 가격인데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 강보합에 잘 출발하고 있습니다. SK에너지, 신세계는 1% 이상씩 빠지고 있고 외환은행 오늘 금융주들도 약한 모습입니다. KTNG도 0.7%가량 약세, 삼성물산도 0.5%, 기업은행도 1% 이상 내립니다. 자, 현재 코스피는 1684포인트로 1685를 일단 내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분위기를 아주 짧게 볼까요? 자, 어제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었던 셀트리온 어제 7% 가까이 올랐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당연히 나오는 모습이고요. 1% 가까이 내리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와 서울반도체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어제 3% 서울반도체와 더불어서 함께 좀 올랐었던 그런 메가스터디를 좀 보면요. 메가스터디는 곧바로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어제 26개월 내 최고치 찍었었는데 오늘 1% 정도 잠깐 쉬어가려는 모습도 보여지네요. CJ 오쇼핑도 어제 급등한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 태용이 3.5% 가까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은 오늘 그래도 좀 견조하게 버텨주는 모습이고요. 어제 폭발적으로 또 많이 올랐었던 성호하이텍은 오늘 1% 추가로 움직이면서 기아차와 어제 좀 분위기는 비슷해 보입니다. 루멘스가 1.6% 떨어지고 있고요. 하나투어도 다시 1% 내주고 있습니다. 성광밴드는 그러나 이 정도면 바닥이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오늘 아침에 나왔었는데 4.6% 곧바로 반등 3개 주고 있습니다. 태광도 2% 급등하고 있고요. 나머지 2%대 상승률 보여주는 나머지 종목들을 보면 덕산 하이메탈 그리고 우리 ETI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제 상한가 갔었던 우리 ETI가 오늘 3% 가까이나 급등하고 있네요. 네, 외국인이 어제 현물, 선물 그리고 코스닥까지 트리플 매수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은 모두 다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10포인트 이상을 내주면서 1680선도 위태로운 상황인데 오늘 출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 박재민 대리와 함께 말이죠.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현대증권의 배성혁 연구원이시군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일단 외국인들이 다시금 팝니다. 어제 소폭 또 사줘서 외국인들이 이제 컴백을 하는 걸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팔아서 외국인들이 언제쯤 사줄지 다시 좀 의문스러워지네요. 예, 일단은 5월 이후에 유럽 재정 위기가 불거지면서 외국인들이 약 2.9조 원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금값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단기적인 글로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단기적으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순매수가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외국인의 그런 순매수 기조 자체를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이번 유럽 재정 위기 이후에 재정 정책에 대한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선진국이 통화 정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의존도를 더욱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유럽은 물론 미국의 출구 전략이 예상보다 시기적으로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와 중국을 포함한 이머징 마켓은 빠른 경기 회복에 따라서 금리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금통위에서도 이전보다 달라진 그런 의결문의 내용에서 국내 금리 인상의 시기는 다소 앞당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선진국과 이머징 마켓의 금리 차가 글로벌 유동성을 이머징 마켓 쪽으로 좀 더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머징 마켓 내에서도 펀더멘털이 우수한 국내 증시로 외국인의 매수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외국인들이 만약에 좀 강력하게 돌아온다면 가장 먼저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 관심을 좀 보일까요? 예, 역시 실적 면에서 가장 우수한 IT와 자동차 그리고 화학 섹터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국내 수출 호재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이러한 섹터 내의 주가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만도 상장 효과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주의 초강세가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역시 물론 이격도가 큰 종목은 추격 매수보다는 일부 차익 실현을 병행하시는 전략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강세 분위기 속에서 주도 섹터 내에서 종목 찾기 과정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세컨티어 섹터로는 환율 하락에 따른 항공업종이나 BDI 상승에 따른 해운 그리고 금리 인상 압력이 높아지면서 전일 보험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이러한 섹터군이 세컨티어 섹터 정도가 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낙폭이 큰 건설과 철강 섹터는 일부 종목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IT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는 일부 차익 실현도 병행하라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 섹터를 굳이 언급하자면 항공, 해운, 보험 그리고 일부 낙폭 과대주에 대한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또한 가능하겠다라는 얘기셨습니다.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의 배성혁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상황도 알아봐야겠죠. NH투자선물로 자리를 옮겨서요. 전소영 연구원 불러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환율이 또 크게 빠졌었죠. 거의 한 15원 정도 빠지면서 1,120원대까지 밀렸었는데 간밤에 유로화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얼마에 출발하고 있나요? 네, 오늘 달러원 환율은 7원 상승한 1,135원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환율은 사흘 만에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유로존의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다소 수그러들면서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랠리를 펼친 영향이 컸습니다. 외국인도 오랜만에 한국 주식을 순매수를 기록했고요.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역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장중에 지속적으로 1,130원 하향 돌파 시도가 나왔고 결국에는 일중 저점이자 전일보다 15원 80점 낮은 1,128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어제 간밤에 유로화를 보니까 1.26달러까지도 붕괴가 됐더라고요. 때문에 오늘 환율이 조금 튀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서울 외환시장 전망도 해주시죠. 네, 일단 최근 달러원 차트를 펴놓으면요. 최근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거대 음봉이랑 거대 양봉이 번갈아가면서 나타나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어제 환율이 급락했다고 오늘도 그 추세를 이어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투자자들로서는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간밤에 뉴욕 증시가 여러 재료들로 인해서 하락했기 때문에 환율도 이런 상승 압력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글로벌 환율 흐름으로 살펴봤을 때는요. 유로존 위기가 일단락되었다고는 하지만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긴축 정책이 보도가 되면서 파업 등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재정 위기가 사회적 불안으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덮어졌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에 유로화 가치는 반등 힘도 약해서 1.25달러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지선이었던 1.26이 무너지면서 향후 단기로는 지지선이 1.23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85선을 넘는 등 강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어제 외국인들이 주식 순매수로 돌았지만요. 그 규모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달러원 환율은 하방 경직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어제 채권 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 임박 얘기가 나온 이후에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어떤 일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은데 어제는 해프닝도 있었다면서요? 네, 어제 채권 시장은 전날 이제 금통위로 급락했던 시장이 반등 시도에 나섰지만요. 최도성 금통위원회 금리 정상화 발언이 나오면서 취약해진 심리에 찬물을 부어서 금리가 또다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국고 3년물은 EBP 상승한 3.79%, 국채 선물은 OTIC 하락한 110.95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채 선물은 11틱 상승한 111.06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최도성 금통위원회 금리 정상화 발언이 나온 다음에 다시금 보도자료 내고 정정한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 이벤트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들려주시고요. 오늘 채권시장 전망도 함께 해주시죠. 네, 일단 그 최도성 금통위원회 발언 보도 이후에서 보도 측에서 정정 자료를 냈습니다. 하지만 최 의원이 금리와 관련해서는 금통위에서 결정한 의견문과 본인의 의견이 비슷하다고 했기 때문에 금리와 관련해서 통화당국의 입장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확인된 셈인데요. 따라서 금리의 상승 추세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단 오늘 채권시장은 간밤에 미 월가 검찰 수대 확대 보도와 부진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미국 내에서 경기 회복에 대해서도 신중론이 부각이 되면서 안전자산이 부각되면서 지금 현재 금리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도 그간 급락에 대한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일목균형표에서 기준선인 111.02가 지지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심리가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고 외국인도 지금 장 초반에 1000개가 넘는 순매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111 지지 여부에 좀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따라서 그 추세는 금리 상승 쪽으로 판단이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국채 선물 일간 60일 이동평균선 지지 여부에 좀 확인을 계속 하셔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채권시장, 외환시장 얘기는요. NH투자선물에 있는 전소영 연구원께서 들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 조금 관심을 보여주는군요. 코스닥에선 개인만 팔고 있고 코스닥은 약보합 정도로 보합권에서 머무는 반면에 코스피는 1680선 위협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사주는 분위기 아니고요. 개인만 지금 코스피 쪽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아무래도 하락했고 또한 금요일이라 좀 쉬어가자라는 분위기도 있지 않나 싶은데 오늘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같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의 박재민 대리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미국장 보고서 한 이 정도로 하락 출발하겠거니 생각은 했었는데 일단 오늘장 어떤 느낌으로 대하시는지요? 네, 일단 밤사이 뉴욕 증시가 악재, 고용지표 부진, 월가 은행들의 검찰 조사, 그리고 소매 유통업체들의 실적 실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전 지수가 1% 넘는 조정으로 하락 마감하였고요. 국내 증시 어저께 좀 크게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미국 증시 조정과 함께 오늘 하락 시초가 지금 마이너스 13포인트로 나오고 있는데요. 장 초반 지금 거래는 사실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200억 정도 지금 팔고 있고요. 기관이 한 7억 정도 팔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옵션 만기일 이후에 지금 좀 많이 나오면서 450억 정도가 나오면서 지수를 좀 밑으로 이끄는 모습인데 거래만 좀 터지면서 베이시스만 좀 개선이 된다면은 충분히 상승 전환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일단 오늘 업종별 분위기도 조금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제는 그야말로 IT 자동차 주도주가 폭발한 날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거의 IT, LCD 장비주들이랑 자동차 부품주들이 몇몇 종목들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거의 5%대 이상을 상승하면서 기염을 토했는데요. 사실 이 같은 것은 최근에 대형주 시장이 이제 유로존 위기와 맞물리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완화가 되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는 급감을 하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지금 상거래일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일까지 치면 4거래일제 매수를 계속 진행 중이고요. 기간도 이제 뭐 3 전일 전에 1,700억 그리고 어제도 800억 정도, 오늘도 지금 기간이 15억 정도 지금 매수를 나타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자금이 코스닥 쪽으로 좀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이제 코스닥 쪽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런 어떤 설비 투자에 따른 기대감으로 그 이익을 맞물리는 장비주들이 지금 엄청나게 폭등세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고, 금일도 사실 어제에 이어서 자동차 부품주들, 그다음 일부 몇몇 반도체랑 LCD 장비주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업종과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눈여겨보시면서 주정시 이런 탄력이 계속 당분간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 주주인 IT 장비주와 그리고 대형주 쪽에서도 IT, 그리고 자동차 업종 이쪽으로 주정시 분할매수 하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IT 부품주에 대한 어제의 장 분위기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뭐 삼성전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계속해서 시설 투자하겠다, 그것도 그 규모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또한 불을 지피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반도체 장비주, IT 부품주들 사실 지금 그 박재민 대리께서도 얘기하신 지가 꽤 되고 말이죠. 지금 들어가면 좀 뒷북이 아닐까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한 말씀 하신다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경기 회복, 일단 시장 크게 봤을 때는 고용지표 개선, 미국의 고용지표 개선이 일어난 경기 회복 흐름이 계속 견조하고요. 유로존의 어떤 구제금융 투입으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이 아직도 풍부하다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IT 장비주들은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자와 그런 LG 디스플레이의 반도체랑 LCD 캐펙스가 기존보다 훨씬 2조 넘게 상회하는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얼마 전에 삼성그룹의 23조 신사업에 대한 투자도 결국에는 어떤 새로운 신사업 건강이나 의료기기도 포함이 되지만 기존의 주도주는 IT가 가장 특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LED나 그리고 2차전지 이런 쪽도 결국에는 IT 관련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대형 업종 쪽에서 설비 투자를 하면은 당연히 이익 전망들이 코스닥 쪽에서는 올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실내로 유진테크, 뭐 IPS, 하나마이크론, 테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에 다 납품을 하는 회사들이고요. 이것들이 이런 종목들이 올해 많이 올랐어도 퍼가 거의 일부 종목들 빼고는 지금 10을 퍼가 10 이하로 거의 지금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덜 올랐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작년 한 해에 이런 회사들의 이익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턴어라운드 하면서 이러한 성장성이 올해 말 최소 내년까지, 최대 내년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뒷북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주정시 더 사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른 섹터에 대한 분위기도 조금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동차 그리고 현대차의 경우에는 지금 좀 꺾이고 있는데 기아차는 계속해서 가거든요. 자동차 쪽은 이제 뭐 부품주까지 만도 상장 앞두고 랠리에 모두 다 랠리를 하고 있는 그 종목 숫자가 훨씬 더 많이 불어났다 이런 느낌인데요. 자동차 쪽 섹터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유망한지, 역시 좀 작은 종목들이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더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현대차가 사실 미국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연말까지 치면 5%를 넘어설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기아차의 이제 신차들이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덕분에 이제 기아차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단가가 기아차가 현대차에 비해서 지금 쌉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관 자금이나 지금 외국인의 어떤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기에는 조금 시장이 쉬어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기아차 쪽으로 더 몰린다고 수급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욱 지켜봐야 될 거는 자동차 쪽도 역시 부품주입니다. 지금 고무 가격이 계속 인하가 되면서 타이어 쪽이 엄청 이제 이익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도 사실 며칠 전에 신고가를 내었는데요. 지금 뭐 오늘 플러스 100원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한국 타이어도 최근에 기관이나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길게 보시면 3만 원 이상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의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성우 하이텍, 한라공조, 그리고 하신 SL, 동양기전 이런 부품주들에 대해서는 계속 자동차 업종,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후광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눈여겨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코스닥에 어제 기관들이 굉장히 대규모 사준 거, 셀트리온 블록딜 제외하고도 한 300억 원 사줬다고 하고, 지금도 IT 쪽도 뭐 사실 뭐 다른 큰 종목 얘기할 수도 있지만 부품주, 뭐 장비주, 그리고 자동차도 무엇보다 기아차 얘기할 수도 있지만 부품주 많이 보라고 하셨는데, 그럼 코스닥 쪽에 어떤 기관의 관심이 다시 좀 옮겨간 이런 자리에서 역시 IT, 자동차 관련 부품주만 볼 수 있는 것인지, 기타 다른 종목들을 만약 본다면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 역시 실적밖에 없는지요? 예, 사실 1분기 실적이 이미 거의 마감이 된 상태에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그런 모멘텀을 보면서 지금 투자를 할 시기인데요. 2분기도 사실 IT와 자동차는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에 계속 조정 시 분할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 뭐 다른 종목에 대해서 보자면은 굳이 이제 올해부터 국제회계 기준 그리고 IFRS 즉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이런 수혜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국제회계 기준에 맞춰서 지분법 이익이나 이런 게 발생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 부품주들이 더 상승하는 효과도 있는데요. 네. 그런 이제 국제회계 기준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뭐 더존비존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이제 긴축 정책은 어떤 스탠스를 계속 지켜줄 것이고 금리 인상보다는 위안화 절상에 맞춰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이 더 성장을 올해 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건설업종과 은행업종이 사실 최근에 계속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네. 삼성생명이 상장되면서 어제 한때 보험주들이 좀 상승을 많이 일어났었는데 오늘 다시 약세로 돌아섰는데 네. 삼성생명은 한 번은 공모가를 이하를 하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장 이후 외국인의 대거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외국인은 계속 파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보험주나 은행주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단기적이보다는 하반기 금리 인상 시그널이 어느 정도 나올 때쯤에 좀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소폭씩 조금씩 조정 매수하시라고 저는 권유드리고 싶고요. 건설업종은 워낙 경기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금일 반발 매수세가 지금 나오면서 건설업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사실 건설업은 지금 조금 보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철강 쪽은요? 철강 쪽도 오늘 포스코가 2% 상승하면서 지금 반발 매수세가 좀 그동안 하락을 너무 많이 했었죠. 네.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은 사실 3일 전부터 조금 소폭씩 매수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가 이제 무디스의 신용평가 하향 등급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소식들도 있고요. 계속 철강 가격이 이제 건설사들아 그런 철근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어떤 합의가 크게 가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강에 대해서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포스코는 한 10시가량에 지금 한 40분 정도 뒤에요. 대우인터내셔널하고 본입찰 들어간 롯데그룹하고 같이 들어간 대우인터내셔널 그 본입찰 결과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양 종목이 모두 다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포스코가 한 이 정도가 바닥이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출발 전략 좀 들어봤습니다. IT 자동차 특별히 작은 종목에 대한 얘기하셨고 보험주, 은행주는 조금 긴 안목에서 하반기 노리고 들어가 보자라고 얘기를 하셨고 건설주는 조금 멀리 하자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 박재민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 다시 한번 볼까요? 장 중에 1680이 잠깐 깨졌다라는 지금 뉴스도 들어와 있는데요. 그래도 1682포인트 정도로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523포인트로 강보합 정도라서 아직은 알 수 없는데요. 박재민 대리의 말에 의거한다면 오늘 베이시스만 조금 돌아와줘서 프로그램만 매수일을 기록한다면 금세 또 플러스로 지수가 반전될 수도 있다. 그 가능성도 일단 염두에 두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이죠. 원래 거래가 좀 많지 않고 누구나 좀 팔짱 끼고 지켜보는, 왜냐하면 주말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때문에 거래도 조금 조용한 것 같긴 한데 일단 개인들은 양시장에서 모두 사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전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